두 분 소개합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졸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안 졸립니다. 안 졸리는 거죠? 아, 지금 가장 밝은 상태이신 거죠? 오늘 하루 중 제일 힘이 솟구치고 아, 제일 지금 텐션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루 중. 네. 역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은 예. 다른 방송에서도 뵀었고 네, 예, 오늘 두 번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제 모셔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볼 예정인데 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부대변인 출신이시고 5년 동안 하셨습니까? 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했죠. 보통 이렇게 좀 바뀌지 않나요? 5년 꽉 채운 분이 계신가? 뭐 그런 사람도 비결이 있죠. 뭘까요? 그런 사람도 큰 있죠. 키? 충성심이죠, 아, 충성심. 충성심. 보통 이제 하다가 나가는 분들이 네. 나는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나는 뭐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 대고 가는데 네. 오직 이제 충성심으로 와. 이렇게 버틴 사례가 아닌가. 첫날 새벽 7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때 그 당시 청와대. 문재인 네. 정부 시작 첫날. 네, 첫날 새벽 7시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관저였죠. 청와대 그래서- 관저. 네. 예, 예, 예.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거울을 크게 설치해 놓고 진짜예요? 그 소문이? 어 거울이요? 거울이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뭐 PT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 윤전추라는 분도 예, 나오고 예, 뭐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랬죠. 네. 우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셨더니 예, 제가 갔죠. 네. 예, 관저에 갔죠. 그랬더니 거울이 있어요, 진짜로? 예, 거실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큽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뭐 거실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네. 뭐 보통의 집에서는 그렇게는 절대 안 할 수준 정도는 아주 됐죠. 커다란 거울이 예, 있었다. 그래서 네. 보고 드렸죠. 거울- 여기에 오늘 입주가 불가능하시다. 아, 예. 거울밖에 없었습니까? 침대도 뭐 큰 침대 뭐 뭐 사생활이니까 침대, 그죠? 큰 침대 있었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정상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갸우뚱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관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정비를 하고 입주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임기 첫날에 그 초반에는 홍은동 사저에서 그대로 출퇴근하셨던 이유가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을 했었고요. 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정부 시작해서는 인상적이었던 게 펜 하나도 없다. 집기류가 하나도 없다. 사람도 없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들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8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네. 최소한의 것은 갖춰놨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을 공간 그리고 사람이 인적이 좀 드물긴 했지만 사람이 좀 있었죠. 직원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었고. 늘공 중심으로 남아 있었죠. 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덤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집기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행정이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정권에 상관없이 네. 직업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직업 공무원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 장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채택했는데 이거 그게 한 명도 없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네. 청와대의 사람이 그냥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각자의 사람은 임무와 역할이 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늘공이고 어떤 사람은 오공이죠. 근데 늘공 중에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늘공인데도 자기가 원래 속하고 있는 부처에서 아예 호적을 파가지고 청와대로 호적을 옮긴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한 70%에서 80%를 담당 있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부처에다가 적을 두고 네. 일만 청와대에서 오는 파견직이 있어요. 파견직.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를 전입한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전입한 공무원은 윤재순 정무비서관의 결재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결재가 없으면 네. 원래 소속됐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돌아가게 만들었던가 이 사람들이 일부러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 아무 공무원도 없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름의 뭐예요? 뒤끝? 뭐 보복? 뭐 어떻게 이건 범죄죠. 아, 범죄.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네. 그게 그냥 뒤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책임자는 누굽니까? 정진석입니까? 그러니까 윤재순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총무비서관입니다. 총무비서관 윤재순 씨.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차적인 책임은 이제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에 좀 정점이 있는 거죠. 네. 그자들의 이 사인이나 그자들의 결정이 없었으면 네. 대통령실로 아예 적을 파가지고 대통령실로 소속됐던 공무원이 원 소속 부처로 복귀를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 정진석 이분은 사표 냈습니까? 예, 집에 간 거죠, 다. 집에 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소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달인가 뭐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의심을 좀 했었어요.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네. 이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이 이 지시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파쇄하고, 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떨어져서 네.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지시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런 경고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견 공무원들은 다 원대 복귀해라 이 결정까지 내리고 실제 들어왔을 때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연필 하나 인조 하나 남겨놓지 않고 싹 이제 없애버린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업무를 해태하게 만들까 사실상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네, 뭔가 그렇죠 뭔가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가 하나도 없다는 건요. 그 컴퓨터를 완전히 불능화시키고 디가우징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네. 이 하나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모았을 거예요. 그럼 국가 기밀 파손 아닙니까 이거?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물. 자기네들은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국가 기록원에 넘길 것들은 다 이관 조치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한데 컴퓨터 이런 것들. 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믿을 그래서 수 없죠. 그 컴퓨터를 그렇게 조치했던 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가지고 네. 어떠한 그 내란에 이서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이 모든 자료들을 없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거기서 오늘 언론에 난 이제 윤석열 시절에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네. 주장이죠. 주장. 핑계, 변명 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컴퓨터를 우리가 막 쓰던 거를 그냥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 자료나 이런 거는 싹 지우고 우리가 그 컴퓨터는 그 말씀하신 총무비서관이 관리하는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넣어놓고 쉽게 말하면 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새롭게 임명한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또 불출해 갖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게 초기화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디가우징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면은 네. 이걸 디가우징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을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단순하게 초기화됐다 이러면 뭐 초기화됐고 그게 PC들이 자리에 잘 있으면은 뭐 그나마 이해가 가능한 건데 디가우징 됐다 뭐 하드디스크가 사라졌다 컴퓨터 아니면은 자체도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파괴됐다. 네,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통째로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그런 식으로 파괴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됐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위인 거죠. 지금 네. 잉크 카트리지도 없다, 인주도 없다, 펜도 없다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청와대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책임자. 책임자는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윤재순 씨, 예, 그러니까 좀 잡아오세요 빨리. 이분 어디 계세요? 일단 인사와 돈 그리고 청와대 내의 가장 기본 질서를 다 담당하는 게 총무비서관이니까요. 네. 그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이분 사직하셨나요? 윤재순 씨? 아니 당연히 사직했겠죠. 왜냐하면 그날로 새 정부 전에, 새 정부 전에요? 예, 근데 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서관급들은 그러니까 윤재수는 이제 비서관급이니까 비서관 네. 정도는 수석은 아니더라도 비서관급까지는
청와대 관례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청와대 계속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한 달이나 한 달 정도를 유예 기간. 유예 기간을 좀 주고 그리고 뭐 인수인계의 그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관례가 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퇴직을 한 달 후에 했는데요. 네. 네. 뭐, 예.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은 이제 퇴직을 했겠죠. 네. 네.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에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는 강유정 대변인. 이분이 이틀 만에 수척한 모습이에요. 또 대변인 출신인데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자분들과 이렇게 언론 브리핑 할 때 너무 빨라요,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컴플레인처럼 막 이렇게 막 되게 여러분이 예.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기선제압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남일처럼 안 느껴진 게 저도 저 체력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청와대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일이 너무 고돼서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원이.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제로 결정이 되는데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500명 중에 한 20명, 30명이 네. 500명 일을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수척하다. 당연히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없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수척한 것은 업무량의 문제고 근데 네. 말은 원래 이제 강유정 대변인 말이 좀 원래 빠른 스타일이죠. 빠른 스타일인데 당에 이제 대변인 할 때랑 청와대 대변인 할 때랑 그게 다를 거예요. 당에서 할 때는 논평 쓰고 이제 그거 이제 브리핑하러 가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백 브리핑하고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네. 청와대에서 할 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걸 다 치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말이 빠르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서 기자들이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당연히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당연히 이제 맞춰서 이제 좀 천천히 말하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 뭐 알아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시작할 때 좋은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맞춰서 이제 해가는 뭐 좋은 계기로 삼으면 되죠. 네. 그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언론인 출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이런 게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뭐 다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강유정 대변인이 원래 이제 영화 평론가 이런 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평론가 출신이시죠? 네. 원래 이분이 신춘문예 상관왕입니다. 예, 언론사에 신춘문예 하잖아요. 3개 보내서 3개가 다 된 사람이에요. 와, 이분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넓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분입니다. 네.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면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철학적인 깊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의 어떤 그런 이런 게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상당히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이면 뭐 실제 전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수석들이 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언론 대응은 굉장히 잘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어렵냐면요. 네. 당은 대변인이 뭐 3명에서 5명이 한꺼번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좀 할 수 있죠. 청와대 대변인 딱 1명이고요. 부대변인도 딱 1명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다. 그리고요. 청와대의 속도라고 하는 게 오늘도 보셨겠지만 일정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걸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그 당에서 업무를 할 때의 속도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춰야 되고 그 속도도 맞춰야 되지만 품질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분들, 특히 용산 이제 출입기자분들,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 위해서 용산까지 왔다. 하루도 청와대에서 안 자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무너졌을 때 네. 기자들의 반발하는 모습을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이기주 기자 정도 이렇게 막 했는데 네, 주변에서 네. 아무도 거들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해줬던 기자가 잘 없었어요. 네. 그 뭐 전용기 탈 때도 그랬고. 네. 근데 뭔가 진보 진영의 리더에게는 네. 굉장히
좀 낯뜨거운 질문 같은 것도 좀 세게 하고 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좀 바라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수척했던 거고 정말 말이 너무 빨라서 컴플레인 했던 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아니 되겠군요. 강민정 대변인 강민정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오늘 전달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줘야죠. 논리 이해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했던 일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틀 동안 한 일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야근하는 대통령 첫날부터 야근했고 네. 윤석열 씨는 첫날부터 신라에 뭐 호텔에서 34만 원 뭐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김밥을 막 먹으면서 드시면서 국무회의 하던데 원래 이런 데는 대통령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그럼 만들어준 맛있는 김밥입니까? 포장을 보니까 그냥 아니었을 것 분식집에서 사온 김밥의 모양인 것 같아서 예, 아직 정비가 안 됐을 거예요. 요리사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예. 식사도 지금 그럼 예. 배달 음식 먹어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셔야 될 걸요 아마. 아 그래요? 보통 예. 그랬습니까? 인수인계 없으면 요리사분도 나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면 네. 대통령의 식사 네.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 그 참석자들에 대한 이거를 준비를 다 하죠.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네. 했을 텐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정을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배달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만한 기본적인 총무비서관실에 기본적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네. 네. 그 업무도 또 총무비서관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예를 들면 아주 이른 아침에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이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이제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간편식 같은 거 그냥 사와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보수 정권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네.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 그렇죠. 뭐 산의 진미를 뭔가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을 해도 맞아. 고가의 신라 도시락 호텔에서 다 해야겠지.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 도시락을 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이 정부는 실용을 앞세운 정부 아닙니까? 네. 김밥을 먹어도 김밥이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김밥 먹으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김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김밥에 뭐가 들어요? 혹시 음식이 좀 상했을 수도 있고 이게 원래 누가 한번 먹어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임금님 식사 전에. 대통령 경호처에 한번 먹어보나? 대통령께서 드실 이 음식에 대해서 먼저 네. 기미를 하는 역할을 김이상궁. 네. 역할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김밥도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통하게 됐겠죠. 그런 조치는 당연히 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거의 네. 먹으면서 회의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신기합니다. 분위기 속에서 저도 했더라. 청와대 가서 제일 처음에 놀랬던 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김이상궁. 네. 말하면 김이상궁이 있다는 사실을 있어요? 확인하고 제 눈으로 신기하다. 볼 때가 제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안전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당연하죠. 대통령의 건강은 그쵸.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맞아요. 예, 예.